그 고객 경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네. 이렇게 딱 쪼갠 다음에 네. 그 순간순간에 최고의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고객을 경험시키는 거죠. 네네. 최고의 경험을 만드는 거죠. 네네. 그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계속 좋아져요. 그렇죠.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은 비쌉니다. 네.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동종하고 좀 싸거나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 이 집은 진짜 서비스가 틀리다. 네. 라는 걸 느낍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전체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플로우, 그 흐름 있죠. 그 흐름을 이제 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팀원들끼리 이제 논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마이크죠. 네.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하죠. 온라인에서. 네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제 구매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오픈마켓에 검색을 먼저 해요. 네. 검색을 먼저 하고 사용 후기를 봅니다. 사용 후기는 왜 보죠? 일단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죠. 신뢰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엉터리 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후기가 높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 엉터리야. 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 받고 네, 후기를 올린 수도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고, 네, 맞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치면 네네. 뇌는 빠른 속도로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지나가는 사람 3명만 하늘 보고 있어도 그렇죠. 다들 같이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죠. 네네. 이런 어떤 형태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증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네. 이제 이제 그런 어떤 구매 후기를 보고 이 상품을 이제 선택할지 말지 이제 장바구니 담습니다. 네. 그리고 장바구니 담고 담아놓으면 이제 이 유사 상품들이 있죠. 가격도 비슷한지, 그 다음에 성능은 어떤지 이렇게 비슷한 것들 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한테 가장 어울릴 법한 거를 하나 선택을 하겠죠. 옷이라 치면은 내가 입었을 때 결과를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는 이 마이크면 이 마이크를 내가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음성들이 이제 음성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되는지, 그렇죠. 녹음이 잘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생각할 겁니다. 네. 그에 따른 신뢰가 없으면은 구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최상으로 나온다라고 제시를 하면은 구매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자,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상태를 전체 흐름을 가지고 네.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럼 쪼개보면은 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고객들이 망설이고 있네를 이제 데이터로 온라인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뭐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퀄로 찍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정상 범위 내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흔히 뭐 말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그게 일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제 네. 그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IT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이 들어오죠. 네. 분야들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좀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 영역이라든지 네. 가령 이제 네. 고객을 유치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 같은 게 있으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네. 예, 주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그런 뭐 매니징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네네.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툴이 필요한 거고 내가 이걸 좀 더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또 네네. 툴이 필요하겠죠. 네네.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방법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요 기준이 이해가 완성도가 높으면 네. 그때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이제 이게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상으로 고객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A를 선택했는데 네. 이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이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그럼 둘 다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죠. A/B 테스트. 그렇죠. 그럼 A/B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 이제 방법 기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법을 먼저 배우면 아, 이 기법 언제 쓰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왜 필요한지를 그렇죠. 먼저 이해하면은 아, 요 기법은 요렇게 요럴 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요런 분석 기법은 아, 요럴 때 쓰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머릿속에 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으시는 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실은 컴퓨터 요즘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컴퓨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조금은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문과 출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문과생들 출신들이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 전공을 이쪽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창업자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좀 효과적으로 이런 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런 매니지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나 이런 코멘트가 있으면 좀 조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전에 왜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에 이제 데이터가 왜 그러니까 필요한가? 이게 약간 뭐 철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컵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사실 이제 이 컵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만약에 뭐 이런 컵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컵이 사용자들이 있겠죠. 네.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는가를 데이터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뭐 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지? 그렇죠. 그 고민을 하겠죠. 네네. 그게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네. 어떻게 네.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흐름을 네. 만들어내는지 읽어내는 그런 게 가장 시작일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밑에다가 뭐 센서를 달았다 칩시다. 네네. 예를 들어 네네. 비싸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어요. 이렇게. 네. 맞죠? 네. 데이터 수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자체가 어렵냐 쉽냐 이전에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은데 뭘 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필요해가 되면 데이터 분석이 억수 쉬워져요. 그때부터. 네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뭘 가지고 올 것인가 목적. 그러니까 뭐 데이터 매니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면은 사실 이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사실 네. 하면 좋겠지. 그럼 도대체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할 때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골을 먼저 정해놓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방법을 분석 방법은 찾아가라. 그렇죠, 그렇죠. 자, 뭐 아까 이제 그 미용실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 미용실에서 이제 어떤 친구는 물을 줍시다, 어떤 친구는 커피가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최고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네네. 자,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직원은 커피하고 A 직원 커피하고 B 직원은 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두 직원을 100% 똑같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AB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자, 그러면은 한번 그럼 A란 직원하고 B란 직원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 맞죠? 다를 수 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동일 임무를 하자. 시간을 바꿔보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A를 하고 누군가에는 B를 하자. 그러면 이 고객 대상이 좀 랜덤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네네. 한 시간 이렇게 하면은 야 점심 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점심 먹고 오는 친구도 그렇죠. 있는데 그 기분이 또 틀리니까 이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 복잡해지죠. 그러면 랜덤하게 하자. 한 명한테는 물을 제공하고 한 명한테는 커피를 제공하자. 그걸 랜덤하면 좀 섞이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테스트 기법이죠, 그냥.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데이터 축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일어나요. 그렇죠. 이제 궁금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고 고객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는 데이터를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조합을 해서 뭘 알고 싶은가가 결론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손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그 분석이 가능할까요? 보통 뭐 보면 요즘에는 뭐 구글 뭐 애널라이저나 뭐 네이버에서 말하는 무슨 뭐 분석 툴 같은 경우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그 조언을 해주는데. 그렇죠. 이제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 정부에서도 데이터 공급해요, 사실. 들어가시면 뭐 통계청 같은 그런 예, 들어가시면 다 있고 뭐 통계청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공공 데이터라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또 공공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럼 가령 뭐 어떤 분들께서 무역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무역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어떤 나라에 뭐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갈지를 알고 싶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오픈마켓을 조금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 같은 거는 뭐 이제 인터넷 서칭에 이런 걸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찾아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A라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동네를 분석한 뭐 코트라나 이런 데 있겠죠. 분석 자료들. 뭐 그런 거 일부 좀 참고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된 서적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잘 이용하는 페이스북 관련된 뭐 어떤 오픈마켓. 그렇죠. 이런 SNS나 그런 그렇죠. 네, 서비스 같은. 네, 이런 것도 분석하시고 하면은 뭐 큰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목표 시장에 맞는 어떤 이런 그 서비스들, SNS 서비스나 이런 툴들을 직접 찾아서 보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즈니스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뭐 그런 산업군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맞죠, 고객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 고객들이 뭐 소프트웨어니까 뭐 이 소프트웨어 썼는데 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기분 나쁘게 전했는데 정말 기분을 감동받고 끊게 되는 고객의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게 되죠. 그 경험했더니 내 친구도 내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또 이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최고의 그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경험 관리라는 걸 합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이제 기존에 없는 고객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를 먼저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서칭해서 찾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이 축적이 됐을 때는 그 고객들에게 이제 경험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 고객들한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줄 것인가를 타겟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데이터 애널라이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기업들한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CRM이라고 해서 이제 뭐 고객 관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CSR에서 그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업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기업이 사회적으로만 했을 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느냐. 여기에 대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시장이나 뭐 고객을 늘리는데 진짜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뭐 가령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이런 작은 기업들도 보면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신발 하나 팔았을 때 하나를 기부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작은 창업자들한테 이러한 CSR이라는 활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객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좀, 그거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대표나 그 경영진 있죠. 멤버, 코파운더들,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조건 마케팅 목적으로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럼 뭐, 우리 신발 하나 사면 신발 없는 이제 불우한 신발 없는 친구들에게 뭐 아프리카의 뭐 그런 실제 사례잖아요. 기부를 합니다. 뭐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렇죠. 근데 그 대표의 그 속마음이 정말 마케팅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따뜻한 마음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는 나는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하죠.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을 창출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세상이 따뜻합니다. 네네네.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도 우리 TV에서 제가 네.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그 슈퍼마켓이었어요. 네네. 슈퍼마켓인데 그 어린 애랑 아빠랑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 식료품을 이렇게 좀 훔쳐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네네네.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슈퍼 사장이죠. 그 슈퍼 사장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벌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뭐죠, 뭐 그렇죠. 과자랑 이렇게 식료품 좀 사서 네, 줬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방송에 뜬 거죠. 이제 제가 그걸 본 건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렇죠. 그 슈퍼에 가서 사주는 그 보셨죠? 네, 그거 따뜻한.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슈퍼가 대박이 났죠. 그 선행을 베품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대표의 마음이 의도했냐 안 했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따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슈퍼 사장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따뜻함을 베푼다. 이 베풀면 돌아오죠. 네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의무감,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지죠. 내가 돈 받으면 네가 빵 샀으니까 내가 그렇죠. 커피 살게, 이런 느낌. 그렇죠. 물론 그걸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이나 대표가 있다면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창업을 하실 때 네. 사실 이제 뭐 초기에라도 뭐 일단은 그런 식의 세팅을 하고 하나의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해. 예.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단 세팅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실제로 이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을 때는 뭐 그런 쪽으로 뭐 홍보를 하겠다. 네. 사실 그런 쪽으로 하면 또 이렇게 세제 혜택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일단 뭐 사실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그런 논리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죠. 접근을 하게 되면 네네. 진짜 그 사람이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진짜 보이면 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을 한번 해줄게. 해결을 해줬더니 이 자본주의니까 자본이라는 돈을 줍니다. 그렇죠. 대가로. 그렇죠. 그게 서비스화가 될 수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즈를 해결해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최고의 경험을 줘보자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로 좋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는 겁니다. 맞아요. 네네. 예. 받으려고만 하면은 고객은 집에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꾸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뭘 더 좋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최고의 뭐 경험 중에서 이제 내가 이 소비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런 또 느낌을 준다면은 더 좋죠. 그렇죠.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또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네. 이렇게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대표님 오늘도 이제 조회수 저희가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됐다면 조회수 올라가겠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